우리는 앞 시간에 극좌표와 그리고 극방정식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간단한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7번 심장형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마치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심장형 형태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제 7번처럼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R은 이퀄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R은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R은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등등 모두 4가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장형 그래프라 얘기를 하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심장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재 예제 7번에 있는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인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좌측이 R로 되어 있습니다. Y는 이퀄 fx꼴이 아니라 R은 이퀄 f 세타꼴로 되어 있어서 극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y는 이퀄 1 플러스 사인이었다면은 즉 xy 평면상에 그려지는 직교좌표계상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였다면 다음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를 세타축이라 놓고요. 여기를 r축이라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요. 자,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를 1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어야 될 그래프가 위로 1만큼 올라갔으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펼쳐진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R은 이퀄 1 플러스 사실 이 그래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R이라 표시하지 않고요. 평면상에 있는 직교좌표계에 있는 것처럼 Y는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고요. 최소값은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1이고요. 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Y는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인데요. 보다시피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일 때는 그래프가 1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 좀 안 맞게 됐습니다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일 때는 그래프가 보다시피 여기 있죠. 여기가 파이가 되겠군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2파이가 돼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 가운데점 하나 그려놓고요. 자, 0부터 2분의 파일 때는 y값이 이렇게 1부터 2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8까지일 때는 y값이 2에서부터 1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는 y값이 1에서부터 0으로 그리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일 때는 y값이 0에서부터 1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y로 표시했거든요. y는 이퀄 fx꼴 형태로 표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프예요. 위에다 그려볼까요?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프입니다. 극방정식의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서도 설명했었습니다만 극방정식은 극과 극축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극과 극축이 있습니다. 이 극축을 다른 말로 이제 기준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때 세타는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직교좌표계에서는 펼쳐진 각의 형태로서 표시를 했다면은 여기서 극방정식에서 세타는 이 극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할 때는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라 얘기를 썼으니까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의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세타가 조금씩 커질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세타가 0부터 2분의 8까지 증가할 때 R은 1부터 2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타가 0부터 2분의 8 이렇게 돼 있죠. R은 극으로부터 거리 개념을 나타냅니다. 극방정식에서 R은 극에서부터 거리 개념이다 보니까 1부터 차츰차츰 2까지 간다는 얘기는 자, 대략 여기가 1이라고 볼게요. 여기쯤이 1이라고 봤을 때
극방정식은 R, 세타로 표시한다 했었죠. 그럼 이 표현대로 한다면 극으로부터 거리가 1이고 세타는 제로 레디안이니까 1,0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이 길이가 2배로 늘어나요. 대략 여기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 자, 원래 극좌표계에서는 세로 직선축과 음의 수축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가상의 이런 수직선과 수평선을 마저 이어서 마치 X축, Y축 위에 그래프를 그려놓는 것처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타가 0부터 2분의 8까지 변할 때는 R은 1부터 2까지 가죠. 자,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타가 커질 때마다 R은 자꾸 Y, 여기는 R 대신에 Y로 표시했습니다. Y 값이 1에서부터 점차 2까지 가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군요. 즉, 요 길이를 대략 눈대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표시한 거고요. 요즘의 위치를 R, 세타라 표시했을 때 R은 2가 되고 세타는 2분의 파이니까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대략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8부터 8까지예요. 2분의 8부터 8까지 오는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럴 때 R은 자꾸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R의 높이가 R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Y거든요. Y의 높이가 2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1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갈 때는 R의 값이 쭉 감소를 해요. 그래서 1만큼 줄어드니까 요 정도 있더라 보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비대칭인데요. 우리가 정확한 거는 책의 그래프나 또는 컴퓨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직접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손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면 여기가 파이고 2분의 3파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즉 4분면을 말하면 3, 4분면을 지날 때죠. 3, 4분면을 지날 때는 R의 값이 1에서부터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로부터 거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길이가 자꾸 줄어들어서 0까지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의 3파에서부터 2파이까지 갈 때는 0에서부터 다시 1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여기고 2파이는 여기니까 이렇게 4, 4분면을 지날 때입니다. 각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4분면을 각각 지날 때마다 이제 여기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 늘어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군요. 자,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형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꾸로 놓는 형태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심장형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즉 1, 4분면을 지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날 때는 이렇게 되고요. 2, 4분면을 지날 때는 이렇게 되고 3, 4분면을 지날 때 4, 4분면을 지날 때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그거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증가한다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거로부터 가까워지면 감소한다라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심장형 그래프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즉 1, 4분면에서는 그로부터 멀어지니까 증가하고 또한 2, 4분면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할 때는 그로부터 가까워지니까는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은 그래프가 증가를 해요. 각이 커질 때마다 증가를 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뾰족하진 않고요. 선생님이 손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데요. 좀 더 명확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여기다 그렸던 그림이고요. 자, 여기 지금 저자는 R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싶어서,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 간단한 경우라면 이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실제 극방정식 그래프는 이게 맞고요. 얘는 펼쳐놓은 형태의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R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이 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응하는 것을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살펴본 결과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자, 세타 0일 때는 R은 1이고 세타 2분의 8일 때는 R은 2가 됐어요. 0부터 2분의 8까지 세타가 증가할 때마다 R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타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2분의 8에서부터 8까지 변화될 때 2분의 8부터 8까지 변화될 때는 R이 줄어들어요. 2에서 1로. 그래서 그로부터 거리가 여기가 2고요.
여기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8부터 8까지 갈 때는 R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다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변화될 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1에서 0까지 가죠. 그래서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는 1에서 그로부터 거리가 1에서 줄어들어서 0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갈 때는 0에서부터 1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는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는 좀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진 형태의 그래프, 즉 세타와 그리고 y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그에 맞춰서 극방정식 그래프 그려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심장형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프는 그림을 잘 보니까 좌우 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장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인이 들어있으면 좌우 대칭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가 각이 이제 2세타, 3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대칭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R은 F세타에서 F세타에 그냥 사인 세타가 들어있다면 항상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대칭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렸던 이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프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변화되는 그림의 모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타 0부터 2분의 8까지일 때 증가하고 2분의 8부터 8까지일 때 감소하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 다시 감소, 2분의 3파일부터 2파일까지 때 다시 증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한붓 그리기 하듯이 다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타 0부터 2파까지 변할 때, 즉 한 바퀴 삥 돌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몇 바퀴씩 계속 돈다면 이렇게 요 궤적 위를 자꾸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예제 8번 사엽장미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코사인 2세타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인데요. 앞서 다뤘던 예제 7번과 같은 심장 그래프도 중요한 그래프예요. 앞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엽장미선의 그래프도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장형, 사엽장미선, 또 삼엽장미선도 있어요. 그리고 연주형 그래프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원 있죠. R은 코사인 2세타 같은, R은 코사인 세타 같은 이런 원과 같은 것들을 역시 한 대여섯 가지의 극방정식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엽장미선의 그래프, 여기 보다시피 R은 코사인 2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극방정식에서 그려보면은 나뭇잎 사이가 4개가 주어지는 장미잎 사기 같은 모양이 생긴다. 그래서 사엽장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Y라 할게요. Y는 코사인 2세타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좀 멀찌감치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세타축이라 보고요. 여긴 편에서 Y라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R로 표시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렇게 직교좌표기가 익숙하다 보니까 직교좌표기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Y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 0. 그 다음에 세로 직선축은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하얀색 점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하얀색 점선으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Y는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려는 것은 R은 코사인 2세타니까 R 대신에 Y라 표시했을 때 Y는 코사인 2세타 그래프는 이 앞에 요 세타 앞에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기를 오메가라 표시했을 때 코사인 오메가 세타의 주기는 오메가의 크기분의 2파이거든요. 따라서 오메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어요. 분자를 가만히 있고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2가 돼 있으니까 오메가 값이 2인 꼴이에요. 그래서 2파이를 2로 나눠버리면 파이가 주기가 돼요. 주기는 파이입니다. 따라서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다 그려진다는 뜻이니까 반을 줄였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이제 보라색 분필로 표시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실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즉 0부터 파일 때 이렇게 벌써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 보라색 실선의 그래프가 y는 이퀄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보다시피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이것은 펼쳐놓은 형태의 직교좌표계수의 그래프이고요.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극과 극축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극과 극축을 이렇게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극이고 여기는 극축이에요. 그리고 극방정식의 그래프는 세로 직선축과 이렇게 음의 X축에 해당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대략 어디쯤을 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점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세타가, 잘 보세요. 세타는 이렇게 펼쳐놓은 형태의 그래프니까 세타가 0부터 4분의 8까지 진행할 때 R은 이게 Y 대신 이제 R을 쓸 거거든요. R은 급격하게 감소해요.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라면, 자, 여기 45도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예요. 자, 이제 여기를 우리가 세타가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여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 여기는 세타가 4분의 3파이, 여기는 세타가 파이예요. 세타 4분의 5파이, 여기는 이제 세타가 여기는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 4분의 7파이, 그냥 2파이 또는 그냥 세타를 여기라 써도 되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1사분면에서부터 2사분면 이렇게 각이 변화될 때 극방정식 R은 이퀄 코사인 2세타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0부터 4분의 8까지 변화될 때 보다시피 이 그래프를 보면 y값, 여기는 y라 썼습니다만 이제 r의 값, 대응하는 값 이제 r이잖아요. y가 1에서부터 세타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드니까 1이 여기쯤에 있더라 볼게요. r 세타 좌표계가 r은 1이고 세타가 0일 때, 제로레디안이에요. 0부터 4분의 8까지 갈 때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부터, 길이가 1에서부터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세타가 변화할 때 R의 값은, 이게 Y 대신 이제 R에 해당되죠. R의 값이 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극좌표계를 처음 배울 때 R이 음이라는 얘기는 극점, 대칭점입니다 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4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요 범위 안에서 변할 때 Y값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R도 음이 되거든요. R이 음이라는 얘기는, 이 제일 성분이 음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없는 거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 점의 극점 대칭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타는 각은 여기서 움직이는데 R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점에 있지 않고 이 점의 대칭점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칭점이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서 그려지지 않고 각은 1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점의 좌표는 제1성분이 마이너스고 제2성분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는 거에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R, 세타의 의미는 얘는 R, 세타의 극점 대칭이에요. 극점 또는 극이라 하면 돼요. 여기 극의 대칭입니다. 극대칭이다.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쓸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이너스 없는 거의 위치를 찾아서 그 점에 항상 대칭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세타가 4분의 8부터 2분의 8 때는 R이 0에서 마이너스까지 간다는 얘기니까는 R이 자꾸 음수가 되네요.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편으로 더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점차 맨 마지막 것만 계산해 볼게요. 요점의 위치가 세타는 2분의 8 때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세타가 2분의 8 때 y가 마이너스 1인데 y 대신 r로 쓴다면은 r, 세타라 표시한다면은 마이너스 1, 2분의 8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이 점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없는 1,2분의 8. 자, 각은 2분의 8이니까 여기 있고요. r이 1이라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쯤에 있는 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1,2분의 8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려는 것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마이너스 1,2분의 8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반대편에 여기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각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지만 대응하는 위치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 좀 독특한 형태의 그래프지요.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순서상으로 놓고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실질적으로 아래 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보다시피 요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와 같이 돼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특수각들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다 여기 보다시피 y좌표가 음이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붓 그리기 하듯이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렸다고 보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자 2분의 8에서부터 4분의 3파이 2분의 8부터 4분의 3파이니까 여기에요. 그런데 여전히 요 범위를 움직일 때 y의 값은 음수잖아요. 그 말은 곧 극점 대칭이니까 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아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니까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극을 통과하게 되네요. 자, 4분의 3파 할 때 극을 통과하게 되고요. y가 제로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r이 제로이고 r이 제로라는 얘기는 극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4분의 3파부터 파이까지 변화될 때는 다시 y의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r의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4분의 3파에서부터 파이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사이를 움직일 때 그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돼요. 요점의 위치만 표시한다면 여기가 파일 때 1이 나오니까 r, 세타에서 r이 1이고 세타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파이부터 2파일 때는 이 과정이 다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같은 게 반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다시피 r이 줄어들고 대칭점에 있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대칭점에 있고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줄어들고 원래 각은 여기로 움직였을 때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파이부터 4분의 5파까지 여기로 움직일 때 줄어들고 4분의 5파에서부터 2분의 3파까지 발음이 자꾸 꼬이는군요. 미안합니다. 4분의 5파에서 2분의 3파까지 갈 때는 음이니까 극점 대칭이잖아요. 여기 그려지지 않고 반대편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고 여기까지 왔죠. 요 밑에 그리면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초록색으로 그리겠습니다. 파이부터 4분의 5파 갈 때는 초록색으로 또한 4분의 5파에서부터 2분의 3파 할 때는 극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부터 여기에 4분의 7파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음에서 이렇게 음이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극점 대칭이니까 여기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7파에서부터 4분의 8파, 즉 2파까지는 다시 여기서부터 올 때는 r이 0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늘어나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림을 연속적으로 그려보니까 마치 잎사귀가 4개가 붙어있는 장미선의 그래프, 그래서 사엽 장미선이라 불려지게 된 겁니다. 자, 한붓 그리기 하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0부터 4분의 8까지 색깔을 구별하면서 할까요? 0부터 4분의 8까지, 4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그리고 2분의 8부터 4분의 3파이까지, 4분의 3파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여기가 4분의 5파이예요. 4분의 5파이까지 갈 때는 이렇게, 4분의 5파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는 이렇게, 2분의 3파에서 4분의 7파이까지 갈 때 이렇게, 4분의 7파에서부터 2파이까지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계속 그리면 이렇게 극을 여러 번 지나는 사엽 장미선의 그래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려준 그래프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잘 보면 저자가 그래프의 변화를 화살표를 써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놨고요. 각각의 위치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번호에 맞춰서 여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0부터 4분의 8일 때는 1번 그래프, 1번 그래프가 요 펼쳐진 그래프에 직교접해서 이렇게 그려질지라도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그리고 2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될 때 밑으로 내려왔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손으로 그렸던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자형 그래프는 그나마 단순했었는데 이와 같은 사엽장미선의 그래프는 극점 대칭점까지도 고려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자꾸 반복적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대칭, 세타 이퀄 4분의 3파이의 대칭인 그래프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칭성과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 바로 대칭성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우리는 이 대칭성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는 극방정식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음 같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는데도 불구하고서 극방정식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는 극축대칭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플러스 세타를 넣나 마이너스 세타를 넣나 그래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수평축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는 극축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림이 위아래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 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극이 있고요. 보다시피 플러스 세타는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세타는 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세타를 넣는 점에서 그 점은 r, 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점이 r,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극방정식 F라 표시를 할게요. FR 세타에서 우리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가 극축에 대해서 거울에 반사되듯이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방정식에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래프가 동일하게 위아래 같다면은 그로부터 거리가 같다든가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극축 대칭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요게 만족되면은 이 그래프는 극축 대칭입니다. 자, 극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는 주로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이런 꼴의 극방정식은 언제나 극축대칭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코사인 2세타, 정확하게 이제 코사인 세타 아니라 2세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코사인이 들어있네요. 이와 같이 코사인이 들어있는 그래프는 언제나 위아래 대칭입니다. 위아래 대칭이죠. 그래서 극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극방정식을 다룰 때 코사인이 들어있구나. 그럼 대략 그래프가 위아래 대칭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칭성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그래프가 대칭이라면 당연히 위에 반쪽만 그리든지 아니면 아래 반쪽만 그렸을 때 그 나머지 그래프들을 대칭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반쪽이라는 얘기는 세타 0부터 파이까지 갈 때요. 그렇죠? 세타 0부터 파이까지 갈 때가 위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 보라색 그래프만 그려놓고 나서 나머지 초록색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대칭, 거울에 반사시키듯이 그려놓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등호관계가 만족되면은 극축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극점 대칭부터 먼저 할까요? 극점 대칭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점을 표시하려고 할 때 극점 대칭 반대편에 가 있죠. 그러니까 제1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또는 얘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세타 플러스 파이라 표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거든요. 세타에다가 다시 파이를 더했으면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같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극점 대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그로부터 거리가 같죠. 지금 거리는 같은데 위치는 달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R, 세타나 또는 R, 세타에 대한 극방정식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 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R, 세타나 R, 세타 플러스 파이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극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극점 대칭 그래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앞으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는데 같아지더라. 그럼 극축 대칭이구나.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어봤더니 같아지더라. 그러면은 극점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3번 뭐냐면은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여기가 세타 이퀄 2분의 파이예요. 여기가 세타 이퀄 0, 2분의 파이 파이거든요. 자, 그림을 잘 보면 세타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세타 이퀄 2분의 파이의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R,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FR, 세타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요 각도 세타가 되죠. 각의 크기를 본다면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요 각도 세타거든요. 각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예요.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얻을 수 있죠. 파이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다시 말해서 세타를 집어넣은 값이나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값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는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인이 들어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럼 앞에서 예제 7번을 다룰 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했었잖아요. 과연 이 그래프가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인이 들어있을 때는 좌우 대칭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1 플러스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각함수의 변형하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죠?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될 것이고 세타 예거로 간주해서 그냥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 3면에서 원래 함수 사인해보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거는 원래 있던 R과 같군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세타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확인해 볼까요? 앞서 배웠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그래프가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였는데 보다시피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하다면은 이와 같은 대칭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세타를 다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칭성이 있다면은 반드시 대칭성을 잘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대칭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대칭성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같아진다면은 그렇다면 극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대신 R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같아지면 극점 대칭, 그리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세타 이퀄 2분의 파이의 대칭, 즉 좌우 대칭으로 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대입해서 같아지는 것을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R은 이퀄 지금 이 그래프예요. 여기 코사인 세타죠. 이 그래프는 식의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과연 위아래 대칭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대칭 유무를 조사하려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 봐야 되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은 마이너스 2 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2세타와 같아요. 플러스를 넣나 마이너스를 넣나 플러스를 넣나 마이너스를 넣나 똑같죠. 얘가 곧 R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세타를 넣나 마이너스 세타를 넣나 똑같으니까 얘는 극축 대칭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맞아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그래프는 좌우 대칭도 됩니다. 그리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세타 이퀄 4분의 3파이에도 역시 대칭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이 들어있으면 위아래 대칭, 사인이 들어있으면 좌우 대칭이라고 잘 기억해두면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아름다운 곡선을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은 오늘날 많은 수학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매스매트카, 매트랩, 그리고 매플, 그리고 카스 시스템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좋은 그 수학 전문 그래픽 그려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래프 그리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이제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은 전부 다 손으로 그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컴퓨터 그래프를 통해서 그린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얘기예요. R은 이퀄 사인 5분의 8 세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식은 되게 간단하죠. R은 이퀄 5분의 8 사인 5분의 8 세타니까 마치 R은 이퀄 사인 세타는 원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R은 이퀄 사인 세타는 단순한 원이었는데 여기다 세타 앞에 배수를 딱 집어넣으니까 전혀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기하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게 됐네요. 사실 선생님이 이런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기하학적 그래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곡선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극좌표계를 배우는 큰 이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곡선 또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직교좌표계에서 구현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을 텐데요. 이렇게 극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아주 간결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방정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많은 그 극방정식 그래프들은 좋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면은요, 저자가 혹시라도 이 극방정식을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 x는 r 코사인 세타에서 r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즉 x는 사인 5분의 8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니까 즉 y는 사인 5분의 8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놓고 나서 세타를 매개변수로 해서 x도 세타로 y도 세타로 해서 매개방정식을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극방정식 자체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매개변수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개변수로 바꾸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고, 세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 세타의 범위를 잡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교재 9장 3절의 본문의 마지막 예제가 되는 예제 10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우 독특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상수 C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곡선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주 멋진 그래프입니다. 자,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그래프를 리마송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달팽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식을 보면 R은 이퀄 1 플러스 C 사인 세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가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잘 참고를 해주세요. R이 2.5일 때 1.7, 1.0, 0.7, 0.5, 0.2, 0으로 줄어들 때, 즉 값이 계속 줄어들죠. R의 값이, C의 값이 줄어들 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처음에는 내부에 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C의 값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내부의 고리가 작아지다가 C가 1이 되는 순간에 고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극에서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C가 1보다 작아지면서 이 극을 지난 점도 점차 극을 지났었는데 여기는 계속 극을 지났거든요. 그런데 1보다 작은 순간부터는 극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작아지면 여기 약간 움푹 들어갔다가 약간 뭉퉁그려졌죠. 뭉툭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0.2 정도 되니까 마치 원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잘 보면 아직 완벽한 원은 아닌데요. 원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는 거에 비해서 즉 원의 중심과 얘는 원의 중심과 좌표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만은 얘는 좌표의 중심은 여기 있고 원의 중심은 이거 원은 아닙니다. 사실 마치 원처럼 보인다면 원의 중심하고 좌표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예요.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C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원처럼 바뀌면서 중심이 극점으로 내려옵니다. 정 가운데로 중심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내려옵니다. 조금씩 얘가 내려오면서 원이었던 것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이렇게 점차 찌그러지다가 그 안에 움푹 들어가고 그러다가 C가 마이너스일 때 뾰족한 첨점이 생기고 극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C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면서 다시 내부의 고리가 생깁니다. C가 마이너스 2.5면 내부의 고리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속적인 어떤 화면으로 살펴보면은요 순식간에 싹 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여러 개의 사진을 겹쳐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래프가 멋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겼던 그래프잖아요. R은 이퀄 1 더하기 C 사인 세타. 이 중에서 C가 1이면 앞서 살펴봤던 조금 전까지 예를 들었던 심장형이고요. C가 마이너스이면 이 심장형이 다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양의 심장형입니다. 따라서 이 리만성 그래프는요. 내부에 고리가 생긴 모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장형 그래프와 그리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 형태를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즉 하나의 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방정식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만성 그래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하면 이 그래프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이동시킨 것처럼 나타나서 이제 옆으로 눕혀지는 리만성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사인은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봤으니까 이것도 물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코사인을 넣고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9장 3절 극방정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어서 9장 4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